네, 오늘 시그널 픽에서는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전에 구자룡 비대위원 당시에 모셔놓고 이재명 저격수 뭐 이런 수식어를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네.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목조목 잘 설명과 정리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구형은 이미 나왔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대표 사건이 뭐 4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이걸 한번 준비를 해놓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먼저 이재명 대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건 그거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네. 그게 먼저 제가 한번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고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어요. 11월 15일에 가장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게 위증교사. 예, 위증교사입니다. 이게 11월 25일에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25일. 예, 25일에. 음. 그러니까 10일 차이로 이제 선고가 11월 달에 2가지 재판이 나올 예정인데 징역 3년 구형을 좀 예상하셨나요? 예상했어요. 예상하셨어요? 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좀 예상 가능한 형량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법조인들이 법의 잣대로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 아마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 법조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모르는 걸까요? 모르고 싶은 걸까요? 거의 뭐 신앙에 예. 가까운 뭐 아버지에 대한 애끓는 효심 뭐 이 정도 아닌 다음에 이거를 모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예상을 했고 다른 분들도 예상해서 맞추신 분들 꽤 돼요. 네. 특히나 어제 구형은 많이들 예상하셔서 많이들 맞추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모르면은 모르고 싶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고 싶은 거다. 네. 검찰은 그 구형 이유를 보니까 현재 신분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고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재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홍길동을 갖다 놔도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 구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대응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을 향해서 조작수사다. 법정 안에서도 막 그러고 검찰 들을 막 맹비난하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법정에서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어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멘탈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기자들이 굉장히 딱 핵심 찌르는 질문들을 했거든요. 네. 자꾸 조작이나 짜집기 얘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짜집기입니까? 그랬더니 직접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기자들한테 화내는 장면도 찍혔는데 예. 이분이 이 정도로 지금 멘탈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대부분 위증교사는 굉장히 빼박이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거랑 그거랑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이 어제 그 구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다 합치면 94.8%다.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런 표현을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어떤 지위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양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행 과정에서 재판을 파행시키고 지연시킨 거에는 야당 대표 지위가 확실히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만 정말 그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거대로만 하면 법과 양형 기준상으로는 이 정도 처벌, 이 정도 구형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면은 위증이나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사법방해죄라는 포괄적인 법을 두지 않는 대신에 예. 위증죄, 위증교사죄를 그거에 준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양형 기준에서도 알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거든요. 예. 법에 정해진 게 그래요. 네. 근데 이 법정형 안에서 선고형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양형 기준이라는 걸 정해서 어느 법원에서 선고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양형이 되게끔 하는데 그 양형 기준에서 이거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요. 법정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는 징역을 원칙값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상의 어떤 형량은 정해져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양형 기준 뭐 심사도에서 정하고 하는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표에는 벌금형 자체는 아예 없는 거군요. 그죠. 그 기준을 두지 않고 네. 원칙값을 징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 당연히 그 양형 기준 따라가다 보면은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검찰이 얘기한 게 뭐 90% 이상이다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선고가 뭐 벌금이 없으면 징역형이 나온다고 쳤을 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은 어쨌든 이제 인신이 뭐 구속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금고형 이상이니까 무조건 좀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 사건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집행유예 주기도 어려워요. 집행유예를 줄 사유도 없어요. 이거는. 집행유예 사유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구형 3년까지도 딱 정확히 맞췄던 이유가 예. 양형 그 위원회의 기준이 딱 있는데 감경 사유, 가중 사유 이게 딱 이게 조목조목 돼 있어요. 근데 네. 감경 사유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아는 게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잖아요. 초범 감경이 안 돼요. 그리고 자백이나 반성도 반성하지 않죠. 예.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조작 수사라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관련된 참고인들 비난하고 다 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가매기 위해 가지고 짜고 저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으니 예. 대표적으로 감경 사유로 따져볼 만한 이런 자백 반성 이런 것도 없고 그럼 가정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가 그 자체로 가중 사유로 봐요. 보통의 경우는 교사범을 정범보다 낮게 처벌하거든요. 같거나 낮게. 예. 근데 이건 거꾸로 교사한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해요. 위증교사는. 왜냐하면 위증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이익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한테 돌아가요. 아. 여기서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한 본범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 증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이 사건에서 제3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사건, 그 재판의 당사자였잖아요. 이 위증으로 인해서 바로 결과를 입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원을 속여가지고 얻는 이득이 누구한테 가는가? 이재명 대표한테 갔잖아요. 예.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의 결론이 바뀌었을 경우에 가중 사유로 봐요. 그러니까 네. 판사를 속여서 얻어내는 이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가중 사유로 보는데 무죄 판결 받았죠. 경기지사직 유지했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됐고 지금 당대표 연임까지 했잖아요. 네. 그때의 거짓으로 판사 속여먹은 바람에 지금의 그 거짓을 쭉 쌓아오고 이거는 다 국민들의 불이익이거든요. 아, 그게 다 쌓여가지고 가중 사유가 됐고. 가중사유가 되는군요. 그렇죠.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려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원래 첫 번째는 판사를 속이고 법원을 속여서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중 사유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있을 때 또 가중 사유로 보는데 예. 동종의 전과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법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무고죄를 들 수 있거든요. 네. 무고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가중 사유로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무고죄 전과도 있어요. 아, 일단 이거랑 관련돼서 있었던 무고죄. 아니요. 관련 그치 맞아요. 예. 그 검사 사칭했을 때 그때 네, 네. 무고죄랑 같이 사칭 처벌받 사건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뿌리는 같죠. 예. 그러니까 무고죄 전과도 있고 전과 4범이고 네. 위증을 교사했고 판결도 얻어냈고 이러니까 이제 가중 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건 구형 3년 정도 나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조인들도 구형 3년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딱 맞으니까 예. 이걸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쪽 주장이고 전혀 과하진 아, 않습니다.